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내일 뉴욕 증시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또 오늘 주요 경제 지표가 대거 한 번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사흘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 2.8%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달에 발표했던 속보치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치와도 부합하는 수치를 보였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면서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GDP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이나 수출, 연방 정부의 지출과 기업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연율 3.5%, 수출은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각각 약 1년 반 그리고 2년 반의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인 건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속폭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로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확정치는 다음 달 19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노동시장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날 보고서는 추수감사절 휴일로 하루 먼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하면서 21만 3천 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로 10월 초중순 크게 늘어났다가 4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직전주 대비 9천 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90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21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고용보고서는 12월 중순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가 하락 추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놓고 가능성을 일단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 자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크게 치우쳐지지 않은 채 다음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계속 불씨는 살려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PCE 지표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2.3% 증가폭 확인이 됐고요. 시장 예상치에 역시나 부합하는 수치 공개를 했습니다. PCE까지 시장의 예상 부합치에 나오면서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수치를 미국 물가 안정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22년도 중반의 최고치와 비교해보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또 12월 연준의 금리 정책회의에서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시장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재정 계획이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업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이치뱅크의 한 미국 수석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최근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진전이 둔화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연준 관계자들이 계속 금리를 인하할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오는 26년까지 2.5%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정지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더 회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이 원하는 2%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갈수록 시간이 더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 주식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금의 유입량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개미들의 투자 자금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미증시에 투자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주식으로 자금 유입을 시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내놓은 보고서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11월 글로벌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총 1,02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 이 가운데서도 미국 증시의 규모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 주식이 MSCI 글로벌 지수 가운데 67%를 차지하면서 지금 전례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반면 유럽 주식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수준인 13%까지 내려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11월 유럽 주식에 대한 자금 흐름은 99억 달러로 순유출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독일 증시에 대한 매도세가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되려 수혜를 받으며 좋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 또 여기에 연말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아직도 추가적인 기대 요인이 미국 증시에는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한 훈풍이 내년도까지는 당연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유동성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끝나는 움직임이 아닌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간밤 쉬어갔던 뉴욕 증시 또 내일은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도 본격적인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 이슈가 하나가 또 전해졌습니다. 내년 1월이면은 신형 모델 Y가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한 계정을 통해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상하이 공장에서 현재 기존의 모델과 새로운 신형 모델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우리가 새로운 신형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확인이 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이 전기차의 연방 보조금이 테슬라는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신형 모델 Y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1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할인 효과로 되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미국 내 신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로 수요가 감소하긴 했지만 일부 자동차 업체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할인 혜택 확대가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기간 소매 재고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9.7% 늘어난 21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분석 담당자는 보다 저렴한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차 판매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향해서 월가에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테슬라의 낙관론자 중 한 명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전문가 내년에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할지 저희가 직접 진단을 함께 내려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댄 아이브스의 단독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내년도에 대한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면서 시장 안에서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일으켰죠. 이번에는 중국의 상장 기업 중 하나인 SOS가 비트코인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매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시 돼 있는데 중국의 상장기업인 SOS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중국 쪽의 자금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나머니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유동성과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간밤 기준으로 주요 알트코인들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회복을 보였고 비트코인 또한 9만 6천 달러 선까지 우뚝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다소 저항선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연말 안으로 10만 달러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도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줄 수 있을지 저희와 같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